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고양시 개인택시 조합에서 지부장님을 만나서 고양시 개인택시 요금 인상을 앞두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부장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고양시 개인택시 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덕양지부장 양효기입니다. 지부장님 지금 2023년도 2월 15일자 고양시 개인택시 번호판 값이 얼마나 가나요? 현재까지는 변함은 없이요. 전에대로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에 가격이. 전에 가격이 얼마 정도? 1억 5천 네.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작년 12월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거네요? 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고양시 개인택시도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죠? 요금 인상이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된다고는 그러는데 네. 또 오늘 매스컴에 발표된 거 보면 또 도지사님이 약간 또 그 모든 물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좀 늦춰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아마 우리 업계에서는 굉장히 여론이 분분합니다. 서울 개인택시 요금은 벌써 인상이 됐던데요? 네, 서울은 2월 달에 됐죠. 지금 그러면 고양시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이 요금 인상을 앞두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당연히 요금 인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뭐 지금 요금이 인상된 지가 지금 4년이 됐습니다. 2019년도 5월 4일 날인가 그때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인상된 주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인택시 요금은 지금까지 물가 인상 때문에 기본 요금이나 이런 할증 요금을 인상한 것인가요? 그렇죠. 요즘 모든 물가가 아주 뭐 우리 피부에와 닿도록 모든 물가가 다 인상되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인상이 되는데 택시 요금도 거기에 따라서 인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이 아까 4년 만에 지금 오르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도 매년 인상된 게 아니었어요? 네, 원래는 그 전에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올려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4년, 그렇지 않으면 6년 이런 식으로 지금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 주기로다가. 그러면 고양시 개인택시 지금 기본 요금하고 할증 요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기본 요금은 2km에 3,800원이고 2루메다는 132m, 시간 병산제는 31초에 이제 100원씩 올라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인상되는 그 안을 보면은 기본 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면서 거리도 400m가 땡겨서 1,600m로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이후 거리는 실질적으로 뭐 큰 변화는 없어요. 132m에서 131m로 1m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거리 병산도 31초에서 30초로 다 1초 줄어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가까운 거리를 좀 기표하다 보니까 기본 요금 인상에다가 중점을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상안이. 기본 요금이 만약 인상이 되고 그러면 당분간은 또 손님이 없다, 뭐 손님들이 잘 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요. 서울 택시가 2월 달에 인상되고 나서 지금 고양시도 다 여기 경기도 택시도 다 인상된 거로 손님들은 알고 계세요. 또 시기적으로도 2월 달, 3월 달 이때가 최고 비수기예요. 택시들이 어려운 시기인데 어려운 시기에 또 택시 요금이 인상됐다고 발표되다 보니까 경기도 택시도 오르지 않았는데 인상된 거로다가 그렇게 인식들 하시고 기피하는 현상이 들어서 지금 기사들 얘기 들어보면 30%에서 40% 매출이 감소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당분간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 뭐 워낙 소비자 심리들이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모든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때 같지 않고 조금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딴 때는 6개월 이내 정도면 이렇게 거의가 회복이 됐는데 이번엔 얼마나 갈지 그거는 저희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아니 지역별로 이렇게 요금 인상을 달리하면 혼선만 올 텐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일괄적으로 인상하면 안 돼요? 글쎄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여기는 같은 수도권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다 보면 같이 똑같이 인상을 해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항상 서울이 오르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먼저 번에도 뭐 한 2달 이상 이렇게 늦게 된 거고 이번에도 또 이게 3월, 4월 달에 된다 그래도 사실 한 2달 정도 가까이 늦어지는 건데 그것도 또 지금 뭐 도의사님께서는 지금 뭐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지금 엄청난
반발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주. 아니, 저는 개인 택시 요금이 매년 오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3, 4년에 한 번씩 올려주는데 일반 시민들은 매년 올리는 걸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 실질적으로 3, 4년마다 한 번 오르는 거는 어떤 경제기업의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데 몇 년에 한 번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프로테지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오르는 느낌을 받는 거죠. 매년 2%, 3%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올린다면은 이게 그렇지 않을 텐데 이제 몇 년에 한 번 오르다 보니까 먼저 번에는 20%대가 거의 가까이 됐고 그렇게 오르다 보니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좀 심한 거죠. 택시 요금이 일본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싸다는데요. 이게 맞아요? 예,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직 제일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요금이. 근데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택시 요금이 저렴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용률보다 이제 좀 편한 면은 있지만은 또 택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타면은 더 대중교통보다도 적게 들어가는 소지가 있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랬어요. 통학 시간이나 하교 시간 때 학생들도 이렇게 3, 4시 모여서 얼마씩 내가지고 이렇게 내면은 실질적으로 버스 요금보다 더 비싸지 않으니까 편리하게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택시 수요자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거의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거죠. 뭐 고급교통 역할을 못 하는 거고. 개인 택시가 대중교통은 사실 아니잖아요. 대중교통은 아니죠, 현재는. 대중교통인 것 같은데 저는 왜 대중교통으로 택시를 인정을 하질 않는 거죠? 글쎄요, 그것도 전에 대중교통으로 편입시켜달라고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국회에서까지 내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던 일인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그냥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지금 못 들어가고. 개인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면이 좀 좋아져요?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모든 면이 모두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하다못해 택시 승차장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게 돼 있는데 직급은 그렇지 않아요. 버스 정류장은 무조건 신도시가 생기거나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딱딱 다 버스 정류장을 설치를 해주는데 택시 정류장은 저희가 해달라고 사정하고 또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또 그게 뭐 되고 안 되고 또 경찰서에 또 협의사항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택시 정류장 하나 설치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택시들이 바쁠 때는 서 있을 시간이 없지만 한가한 시간대는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주정차 카메라들이 다 지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카메라에 단속돼서 좀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요즘은 거의 택시가 배회 영업이 아니니까 호출 서비스다 보니까 대기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호출 받고 나가고 콜 받고 나가고 이러는데 서 있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대기 장소가 없다는 건 참 큰 문제 같아요. 그렇죠. 택시 정류장도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 택시 승객이 있는 거니까 그런 데다가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죠. 위험하다 하는 거로다 해가지고 위험성이 도사린다 해가지고 조금 버스 정류장은 꼭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택시 정류장 그렇지 않다니까 조금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건 좀 개선돼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 고양시 개인택시조합에서는 개인택시 인상 요금을 앞두고 네. 뭐 어떤 준비 같은 거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준비라고는 뭐 특별히 할 건 없고요. 경기도의회 본회에서까지 다 이제 통과는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소비자 물가 심의 대책위원회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희한테 어떤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겠죠. 우리가 요금 올려주면 당신네들은 승객들한테 뭘 서비스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저희는 이제 승차 거부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죠. 더 다른 때보다. 서울택시 보니까 N미터기를 다 달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고양시 택시도 N미터기 이걸 다 달고 다니나요? 아직 고양시는 N미터기를 설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 중에 있고요. 요금이 인상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다 장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일반 메타기하고 N미터기 차이가 있어요? 일반 미터기는 바퀴가 구동을 해서 그 요금이 산정이 되는 거고요. N미터기는 GPS를 이용해서 모든 거리라든지 이런 게 요금이 산정이 돼 갖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요금이 인상되거나 이럴 때도
리모컨 조작이 가능하고 미닫이를 뜯어서 수리한다든지 이게 이렇지 않아도 되는 거죠. 좀 간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정확도도 있고 더 정확하기도 하고. 그 훨씬 더 진보된 게 엠미터기네요, 그죠? 그렇죠. 더 발전된 게 이제 엠미터기죠.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이제 고양시 개인택시도 인상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주와 지부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개인택시도 요금이 매년 인상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매년 인상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호가지는 다른 분야를 살아가는 사람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